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여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이번 주에 휴가 떠나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휴가철에 먹고 구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방도 한번 찾아보자면서 여행 명소에 이색 서점을 표시한 바캉스 지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봅니다. 미국 월마트 매장에서 일하는 103살의 로렌 웨이드 할아버지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70살 때 캔자스주 윈필드에 있는 월마트에 취직해서 33년째 일하고 있는 이 할아버지는 고령에도 직장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라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웨이드 할아버지는 무게 20kg인 개 사료를 옮길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 계속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는군요. 오늘 아침 오프닝 곡 도너반의 제니퍼 주니퍼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파주의 교화 도서관에서 전국 여행지의 특색 있는 서점을 소개하는 바캉스 지도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윤명희 파주시 교화 도서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관장께서는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예. 짧게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놀다 왔습니다. 어느 바닷가로 가셨나요? 동해안의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사람 많았겠네요. 예. 사람 많았는데 마침 날이 좀 해가 많이 안 나타나서. 네, 다행입니다. 예. 보통 여름 휴가 시즌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나요? 글쎄 휴가 막 한참일 때는 약간 줄은 듯한데요. 일단 방학이나 여름에는 특히나 더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예. 방학이 시작되면요. 아이들과 함께 엄마들이 그냥 아예 책가방을 메고 도서관으로 출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 교화 도서관에서 그 휴가철을 맞아서 전국 주요 여행지의 특색 있는 서점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요? 네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 교화도서관에 3층에 오면요. 기존에 왜 도서관에서 정숙을 요하는 그 딱딱한 분위기 자료실보다는 좀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예. 이 공간에서는 달마다 이제 2가지 기획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달 지역의 출판사들이 펴낸 책을 소개하는 출판사 도서관 말걸다라는 전시가 있어요. 예. 저희가 작년부터 매월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전국에 이제 책이 있는 공간으로 가볼 만한 곳을 한번 엮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 다니시는 분들한테 또 하나의 색다른 여행 정보를 좀 제공해 보고자 저희가 기획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아름아름 축적된 정보를 모아서 40군데에다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회신이 온 곳이 27개예요. 그래서 27개의 책방, 서점, 출판사 등을 소개하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전국에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책방을 소개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도서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좀 각박하고 소비를 부추기고 경쟁을 부추겨도 그것으로부터 좀 약간 비껴나서 다른 삶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도서관이 좀 이런 분들의 다양한 삶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책을 매개로 이웃이 만나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을의 이야기와 정보들이 이제 쌓이길 바라는데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는 데가 전국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규모가 뭐 아주 크지 않더라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이 있는 공간으로 만나는 그런 곳을 좀 소개해보고 싶었어요.
좀 더 그렇군요. 덧붙이자면 뭐 이제 좀 마을의 역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좀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런 나눔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책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각자 지역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책과 함께 엮어내는 곳들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국의 주요 여행지에 있는 특색 있는 서점들 가운데 먼저 포항에 있는 달팽이 책방, 어떤 책방인가요? 아, 네네. 여기는요, 그 포항의 효자시장의 가장 후미진 골목에 있는 책방인데요. 예. 이곳 책방 주인이 이제 고향이 포항이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한테 숨쉴 틈을 제공했던 자기 고향에 대한 생각으로 30이 넘어서 이 고향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용기를 내서 책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또 이 이름도요, 달팽이가 좀 느릿느릿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일상의 여백과 느린 시간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달팽이 책방이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예. 여기서는 주로 이제 독립 출판물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또 엄선한 인문학 도서를 판매하고 있고, 또 향긋한 차가 항상 있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시장 이제 안에 네. 시장 안에 있다 그러니까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낭독하는 모임, 역사 공부하는 모임, 또 뭐 작은 방으로 연결된 갤러리에서는 전시회도 한대요. 그리고 지역의 뮤지션들과 함께하는 달팽이 콘서트도 하고, 이게 좀 재밌어 보였는데 가끔씩 이제 밤새도록 문을 열어놔서 심야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새벽까지 문을 열기도 한대요. 예. 자, 포항에 가면 꼭 한번 가봐야 할 예, 곳으로 가보고 추천해드리고 싶군요. 싶습니다. 예. 대전에는 또 여행자 카페이자 여행 서점을 표명하는 그런 책방이 있다고요? 아, 네네. 대전의 도시 여행자라는 책방인데요. 예. 저도 이제 자료를 조사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곳입니다. 이곳 주인장께서 서점 소개글에서 맨 처음에 언급해 주셨던 게 뭐냐면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가치들을 놓치고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라고 그런 공간을 만드셨다는 취지를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에서는 여행을 안내하고 또 이 여행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신만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데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다양한 여행 서적, 또 독립 출판물, 세계 여행에서 수집한 책들과 소품을 만나실 수 있고요. 카페에서 기획한 다양한 소모임들도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결국은 청년들이 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런 공간을 통해서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담아주셨어요. 예. 조금 전에 그 윤 관장께서도 속초로 휴가를 다니셨다고 네네네. 했는데 그 속초에 그 1956년에 개점한 오랜 서점이 있다고요? 예. 저도 이번에 이제 그런 걸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1956년에 처음 개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구류를 예전에는 왜 문구류와 예. 책을 같이 팔았잖아요. 예. 그래서 문구류를 함께 취급하는 서점으로 문을 열었는데 1970년도부터 동화 서점으로 바뀌어서 이제 현재까지 운영을 하신대요. 예. 이곳 주인장께서 이제 서점에 대한 얘기해 주실 때 좀 인상 깊었던 게 누군가 찾는 책과 누군가에게 권하고 싶은 책 사이에서 매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이 예. 저희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의 고민과도 매우 상통하는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지난 주말에 부산 해운대에 8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하던데 네. 부산에는 그 국내 대형 서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서점이 있다면서요? 아, 네네. 이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여기가 1968년에 문을 연 서점이에요. 예. 그래서 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다기보다는 부산에서 예. 가장 오래된 대형 서점으로 영광도서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정말 도서 한 45만여 종과 80여만 권의 책이 총 망라되어 있어서 뭐 오래된 역사만큼 소장 장서량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특히 이곳에서 이제 자랑할 만한 것으로 소개해 주신 게 영광 독서 토론회인데요. 그건 93년부터 지금까지 21년간 운영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2만여 명의 이 독서 토론 회원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 규모에 정말 놀랐어요. 그렇군요. 그 숙박이 가능한 책방도 있다 그래요? 아, 네네. 저희
각각 많이 이제 소개해드리기도 했고 대표적인 게 이제 괴산에 있는 숲속 작은 책방인데요. 저도 네. 지난달에 이제 우리 도서관에서 청소년들과 부모가 같이 읽는 책 읽기 모임에서 예. 같이 다녀왔었어요. 충북 괴산. 네, 충북 괴산에 예. 막 그 숲속으로 굽이굽이 들어가서 딱 멈춰서서 또 하나의 새로운 마을이 딱 보이는데요. 예. 거기가 바로 미루 마을이에요. 미루 마을. 아. 미루 마을에 이제 50여 개의 가구가 이렇게 예쁜 집을 지고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바로 이 작은 책방, 예. 숲속 작은 책방이라고 해요. 음. 이곳은 이제 그 일산하고 성미산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하다가 2011년에 괴산으로 귀천하신 그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예. 예, 원래는 이제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 작은 도서관이 잘 뜻대로 안 돼서 당신들의 그 집에다가 곳곳마다 책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숙박이 가능한 곳이 바로 2층에 있는 앨리스의 다락방인데 예. 이 공간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렇군요. 만화책 좋아하시는 분들 그 요즘에 좀 웬만한 데서 구하기 힘든 만화책들도 이곳에 다 소장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한 1인에서 10인까지 함께 묵을 수도 있고요. 여긴 또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토요 북클럽도 있고 또 여기에서는 행복한 소비를 위해서 방문자는 모두 책 한 권씩 사야 한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주인장이 직접 그 띠지에다가 추천의 글을 써놓고 이제 배치를 해놓으면 많은 분들이 오히려 띠지의 추천의 글을 예. 보고 책을 골라서 사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 가끔은 또 책이 읽어주는 마녀가 나타나서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책방도 있다면서요? 아, 네네. 충주에 있는 책이 있는 글터라는 서점이에요. 예. 예, 책이 있는 글터는 뭐 인근에 하늘물고도 만들고 또 최근에는 꿈꾸는 책방이라는 공간도 만들어서 계속 아마 지역사회에서 확산시키는 문화공간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매주 목요일에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고 또 세 번째 금요일에는 달달한 연애 소설을 읽는 북클럽도 있대요. 예. 그리고 또 인문 고정 강좌를 통해서 우리 시대 어른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책 읽는 마녀가 이제 책 읽는 글터 하늘 문고 꿈꾸는 책방 막 돌아가면서 막 나타나갖고 예. 그 두리번거리는 아이들을 팍 붙잡아갖고 흥미있는 그림책을 읽어준답니다. 아. 그 서울에도 뭐 가볼 만한 이색 서점들이 있다면서요? 아, 네. 서울에도요. 저희가 서울에도 가까운데 이제 찾아봤는데요. 예. 이제 아주 오래 그러니까 96년에 문을 열어서 현재 19년째 운영하고 있는 불광문고에서 예. 이제 동화 읽는 어른 모임에서 책 읽어주는 모임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예. 뭐 시기별로 직원들이 책을 선정해서 독자들에게 다양한 테마의 책을 선정하는 테마 북코너를 운영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만일의 세계를 상상하고 책을 통해서 가능성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방 만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이제 환경, 사회, 문학 분야의 책들을 주로 많이 비치하고 있고요. 뭐 평론가가 진행하는 만일의 밤이나 다양한 언어로 책을 읽고 낭독하는 이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진행된대요. 어디 있는 책방인가요? 만일은? 예, 서울에 있는 아, 책방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예. 이대 건너편에 여기는 저희가 꼭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왜냐면 다녀왔거든요. 예. 일단 멈춤이라고 예. 이대 건너편 염리동에 있는 작은 책방인데요. 여기 이제 여행과 관련된 도서를 판매하고 또 다양한 행사도 기획하나 봐요. 근데 이제 예. 주로 독립 출판물을 소개받아서 이제 독립 출판물에 대해서 이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서 저희 도서관에서도 이곳에 직접 가서 독립 출판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책도 예.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네네네. 끝으로 피서지에서 읽을 책 한 권만 소개해 주시죠. 한 권. 네. 그 피서지에서니까 좀 가볍고 살짝 감동 있는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저는 이제 가족들이 같이 읽으면 좋은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라는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 꿈을 나르는. 그러니까 1930년대 미국 켄터키주의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예. 당시에 이제 교통수단이 없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마을마다 책을 전해주는 용감한 네. 아줌마 사서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아줌마 사서가 한 아이와 책을 통해서 나누는 교감을 예. 담은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책방 만일은 마포구 망원역 근처에 있다고 우리 네네네. 작가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예, 아까 제가 잠깐.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명희 파주교화 도서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내라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부천에 살고 있는 김남미입니다. 19년 동안 다니던 직장 아이들 키우느라 그만두고 나서 6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요. 6년 지나고 나서 다시 시작하려니까 걱정도 되고 겁도 나고 하는지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당신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용기 내줘가지고 1년 과정 직업훈련 신청한 거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대견해. 앞으로도 우리 도연이 나연이 이러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봐. 여보 힘내라고 내가 신청곡 싸이의 챔피언 신청했거든. 듣고 힘내고 1년 과정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투피엠의 활력 충전, 비타민 충전, 미네랄 충전, 수분 충전. 내 심장은 하나만으론 채워지지 않는다. 비타민 미네랄 수분에 3-in-1 한 방에 채워라. 활력 충전 음료 하트비트.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매주 수요일은 서울시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홍보 마케팅과의 박준영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서울에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 우리 흔히 아리수라고 불리는데 네. 고도로 정수 처리된 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네. 고도 정수 처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도 정수 처리라는 것은 그 표준 정수 처리 과정에 그 오존 처리와 입상 활성탄, 즉 수수를 한 번 더 거르는 이제 두 가지 과정을 추가한 것인데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여과지를 거친 물을 이제 염소로 소독해서 그냥 각 가정에 공급해 왔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염소보다 살균력이 뛰어난 오존 처리로 한 번 더 살균을 하고 지름이 이제 0.5mm 정도의 수세에 있는 미세한 구멍으로 맛, 냄새 유발 물질을 흡착하게 했습니다.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녹조로 인해 이제 발생하는 흙이나 곰팡이 냄새 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을 이제 완벽하게 처리해서 아리수 맛을 이제 더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지난 2012년 8월에 그 한강에서 녹조가 이제 대량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제
맛 냄새 물질을 이제 완벽하게 처리했었고요. 올해도 이제 한강상류에 녹조가 많이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조류주의보가 발생했을 때도 저희 이제 서울 시내 6개 정수센터 모두에서 고도 정수 처리를 통해서 녹조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맛 냄새 물질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저희 이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이제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도로 정수 처리가 된 물이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더 맑은 물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여과지를 통해서 이제 수수로 여과지를 통해서 이제 염소를 통해서 이제 각 가정에 이제 발송이라고 해야 되나 배달을 네. 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오존 처리라는 거랑 수술 그러니까 두 단계를 더 추가한 것이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더 깨끗하고 옛날에 이제 염소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시민들께서 집에서 바로 이제 수돗물을 틀면 냄새가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염소 예. 냄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예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민들께서 즉시 이제 그 수돗물을 이제 마실 수 있게 저희가 한 거죠. 예. 네. 그 물 맛도 좋아진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 그 물맛이라는 것은 이제 물맛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수돗물에 대한 걸 이제 시민들께서 실제 맛을 봤을 때 맛 냄새 물질을 얼마나 제거하느냐, 미네랄이 얼마나 균형 있게 물 속에 들어있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 정수 처리는 맛 냄새 물질을 저희가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맛 냄새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소 투입량을 줄여서 염소 냄새를 시민들께서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시민들한테 배달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걸 통해서 또 저희 이제 수돗물 아리수에는 정수기 물에 없는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 국내산 생수하고 비슷한 수준의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네. 해서 이제 맛이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실제로 시민들이 물 맛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걸 저희들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각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제 눈을 가리고 뭐 생수 또는 이제 정수기 물, 수돗물을 중에 이제 마시게 해서 어느 물이 가장 맛있는지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데요. 실제로 네. 이제 2012년에 영등포 아리 정수센터에서 생산한 병물 아리수로 블라인드 테스트 한 6차례 정도 진행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그 시중에 판매되는 먹는 샘물에 비해서 이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바 있었고요. 저희 이제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거 외에도 그 저희와 상관없는 이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 한국 상하수도협회라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한번 2013년 8월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이 고도 정수 처리된 수돗물이 정수기 물 또는 이제 먹는 샘물하고 선호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실제 수도관으로 공급된 고도정수 아리수가 먹는 샘물 또는 정수기물보다 훨씬 좋다. 또는 이제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수도관이 낡으면 네네. 물 맛이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예, 옳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이제 실제를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서울 시민의 절반 정도는 이제 수도꼭지에서 바로 받아 마시든 또는 이제 끓여 마시든 사실상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시민들께서 바로 받아서 뭐 직접 마시는 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다 끓여 마시든 뭐 어떤 식으로든 다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수도관 때문에 잘 믿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제 지하에 매설된 이제 낡은 상수도관을 우선적으로 지금 교체를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한 97% 정도까지 이제 교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제 2018년까지 모두 교체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도 그 수돗물 네네. 괜찮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뭐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시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뭐 깨끗하게 생산하고 그 상수도관 교체해도 내가 실제로 가정에서 먹는 물은
안 그렇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1994년 4월 이전에 이제 사실은 이제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그 급수관에는 이제 사실 녹이 잘 쓰는 아연도 강간을 사용하고 있는 주택들이 저희들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서울시에 한 37만 여 채가 정도 되거든요. 예. 원래는 이제 각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상수도관은 저희 책임이니까 저희가 다 교체를 하는데 이게 원래 옥내 예를 들어 아파트나 주택 같은 데는 사실 저희가 이제 건설한 건 아니고 시민들 또는 이제 업체 측이 건설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 전에는 저희가 직접적인 이제 교체를 해드리거나 또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옥내 급수관을 교체하는 게 사실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급선무라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이제 저희가 교체하기 위해서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노후수도원 교체 공사비를 80%까지 지원을 해서 예. 교체를 적극 유도하고 있고요. 2020년까지 모두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이 시민들께서 부담하는 그 20%에 대해서도 좀 더 이걸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사실 모색 중에 있습니다. 네. 박 과장께서는 집에서 수돗물 그냥 드십니까? 저야 제가 이제 홍보 마케팅 과장인데 당연히 저는 먹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근데 일부 시민들께서는 사실 그 수돗물을 바로 받아 마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리차나 이게 음용문화 차이기 때문에 보리차나 네. 또는 녹차나 그런 걸 해서 마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뭐 그것도 수돗물을 마신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홍보마케팅과의 박진영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근처 학교 학생들의 경영 컨설팅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리로 만나보시죠. 선생님 요즘 방학인데 손님이 많아요? 계절 학기 할 때보다는 좀 그래도 덜 사람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이제 매주 언어 교환하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그때 많이 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마케팅 컨설팅 동아리 크리켓 3기 부회장 신소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크리켓은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에 밀려서 이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층이 학생들인데 그 동아리가 컨설팅을 해준다 해가지고 되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주력 메뉴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해준 것 중에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노템이 된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카페 다니엘입니다. 이거 크랜베리 닭가슴살 샌드위치 얼마예요? 8,500원이고요. 음료랑 같이 주문하시면 음료 1,000원 할인해드려요. 자주 와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동아리로 홍보하고 학생들 눈높이에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크리켓도 그분들이랑 함께 같이 노력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서울 성북구 안암로에서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가 고려대 경영학 동아리 크리켓의 무료 컨설팅으로 변신을 시도한 카페 다니엘에 다녀왔습니다. 카페 다니엘은 학생들의 컨설팅을 받기 전까지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은 매주 월요일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스터디 장소로까지 활용이 된다고 하네요. 앞서 일부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인데요. 사연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7436번님. 이번 주 휴가 시즌이라는데 휴가 없이 일하는 우리 남편에게 힘을 주고 싶습니다. 음식 장사해서 남들 쉴 때가 오히려 더 바쁘네요. 여보 조금만 힘내고 나도 많이 도와줄게. 사랑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으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퍼기의 마라쿠다.
네, 출입처 기자들과 함께 수도권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경기도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상순 기자. 네, 이상순입니다. 네,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도 출사표를 던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문화체육부가 공모 중인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자 선정 작업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용인시는 용인 복합 리조트가 용인시 처인구 행정타운 옆에 있는 역삼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11만 5천 제곱미터 부지의 복합 리조트인 Y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인 복합 리조트는 이런 내용의 리조트 개발 사업 제안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습니다. Y 리조트는 모두 3조 원을 들여서 지하 6층에서 지상 88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을 짓고 이 안에 5,000실 규모의 호텔과 공연장 등을 갖추고 여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용인복합 리조트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린트리 호텔그룹과 투자 의향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린트리는 세계 400개 도시에서 2,500여개 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문체부가 복합 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까지 다각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예, 복합 리조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한가 봐요. 네, 문체부는 용인시처럼 국내외 기업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우선 서류 검토에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사업에 응모한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투자 규모와 투자 적격성 등을 심사한 이후에 오는 12월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투자 규모는 한 곳당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1조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의 사업자 공모에는 지금까지 전국 곳곳에서 34개의 국내외 기업들이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두세 곳을 카지노 복합 리조트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내의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 16곳, 강원랜드처럼 한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곳이 한 곳을 포함해서 모두 17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메르스가 유행할 때 아예 출입이 금지된 건물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경기도가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공익을 위한 건물 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감염병과 재난 등 비상사태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건물이 폐쇄된 경우 도지사가 그 건물에 세든 소상공인 임차인의 수와 영업 종류, 손실 규모 등 실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생계자금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이런 조례를 마련한 것은 메르스 사태로 건물이 폐쇄됐는데도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조차 변변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던 구리시의 카이저 병원이 입주한 건물은 건물 폐쇄 조치로 소규모 임대 점포 20곳이 피해를 봤지만 아직 실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여름을 주제로 한 음악 특집, 오늘은 1979년부터 시작해 22회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지만 8, 90년대 최고의 여름 음악 축제로 기억되는 강변가요제 수상곡 중 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강변가요제 출신인 저도 당시 춘천에서의 즐거웠던 시간을 생각하곤 하는데요. 행사의 폐지가 아쉬울 뿐입니다. 1999년 제11회 대상곡인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을 골라봤습니다. 네, 장성문 감독의 추천곡 한여름밤의 꿈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